기초로 이제 윤리적인 관점을 넓힌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윤리적인 방향에서는 이제 세계와 지구촌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관점에서 그와 관련된 그런 이론과 사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국제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국제관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살펴봐 주시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현실주의 관점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주의의 관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현실주의는 국제관계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인데, 오겐소라고 하는 학자가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학자 이름보다는 현실주의의 관점을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주의에서는 국제관계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분쟁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를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서 찾았습니다. 홉스와 같이 인간은 이기적인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도 이기적이다. 이라고 보는 그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굉장히 중시한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국제관계가 분쟁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서로가 자기 국가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홉스식으로 이야기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된 상태와 같은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요. 여기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어떤 선한 양심이나 합리성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요. 국가 간의 어떤 힘의 논리를 굉장히 중시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키우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힘을 기르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시면 다른 힘 있는 아이들과 동맹을 맺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힘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이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원한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겐소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전쟁을 이야기하실 때 전쟁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도덕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이 자국의 이익이 되면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자국의 이익이 되면 전쟁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이라서 굳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고 전쟁을 자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이상주의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상주의적인 관점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칸트 선생님이시고요. 칸트에 대한 견해는 제가 조금 이따가 평화 이론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칸트가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국제관계는 어떠냐라고 보신다면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인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양심, 선의지, 실천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도덕 법칙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본성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양심 같은 거죠.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도 이 인간들이 만들어진 국가 역시 이성적인 존재다.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국가 자체도 개별적인 도덕 어떤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개별적인 도덕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 중요한 하나 맥락이 나오는데요. 이 국가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아이가 간섭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개별 국가의 주권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개별 국가의 그 자주권을 엄청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관계에서 국제적인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느냐라고 보았을 때 이분들은 이성적인 어떤 그 대화나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걸 칸트 선생님의 견해에서 보면 상대방에 대한 무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 그 다음에 오해,
우리가 말이나 문화적 특성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무지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혹은 잘못된 제도, 불완전한 제도. 제도나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의 합리성을 잘 마련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간 도덕성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표현으로는 합리성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유지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 타협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기구, 국제법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세계가 움직여지면 합리적인 개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잘못된 제도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제도의 개선 이런 것도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국제 간의 관계도 이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이상주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구성주의의 관점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는 않았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구성주의는 이제 여러분 사회문화 시간에 나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관계를 미시적인 관계 같이 보고 개별적인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국제관계가 구성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거나 이기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이런 어떤 영향으로 원래부터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 어떻게 그 국제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친분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어떤 구성의 관계에 따라서 국제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는 국제관계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라서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관계를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국제관계는 아무래도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전쟁 얘기를 제가 하나를 더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빠뜨렸네요. 여기에 3번이라고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상주의의 3번에서 하나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관련된 그런 이상주의의 관점, 하나만 추가
볼게요. 전쟁에 대해서 이상주의는 전쟁은 반대한다라는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주의는 전쟁이 불가한데 왜냐하면 전쟁은 도덕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좋지 않은 거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현실주의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관점을 보이고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